한 남자는 아내가 백만장자인 줄 몰랐다. 어느 날 그는 정부와 함께하기 위해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아내가 얼마나 버는지 알게 되자 그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아내에게는 200통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민지 파크는 항상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다. 45세의 그녀는 전문적인 성공의 상징이었다. 한국 최대의 기술 기업 중 하나의 CEO로서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서울 중심부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은 수년간의 헌신과 노력의 증거였다. 그 월요일 아침 아래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민지는 어깨에 이상한 무게감을 느꼈다.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도 아니었고 수백 명의 팀을 이끄는 압박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개인적인 무언가였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그녀를 현실로 돌려보냈다. 20년 동안의 남편인 존 킴의 메시지였다. 저녁 식사 기다리지 마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답장하지 않았다. 존가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에 시선을 돌리며 민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즉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일에 몰두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고 그녀가 시계를 보았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넘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고 서울의 거리는 이미 밤의 혼잡에서 벗어나 있었다. 자르딘스 지역의 고급 아파트에 들어서자 민지는 고요함에 맞닥뜨렸다. 조노의 흔적은 없었다.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민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성공적인 경력, 안정적인 결혼 생활, 편안한 삶. 그러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그녀와 존호 사이의 거리는 매일 더 벌어지는 것 같았고 민지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샐러드 접시를 앞에 두고 민지는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려 샐러드 드레싱과 섞였다. 마치 수년간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배출구를 찾은 것 같았다. 이러한 취약한 순간에 민지는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다. 내일, 그녀는 생각했다. 내일 조노와 이야기하겠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한 결심을 품고 민지는 침대로 향했고 잠이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녀는 깨어 있었고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며 정확히 언제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는지 찾고 있었다. 3년 전 그녀가 CEO로 승진했을 때일까? 존 킴은 그 당시 그녀를 위해 기뻐했지만 그의 미소에는 무언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전, 그녀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부터였을까? 민지 파크는 항상 자신의 재정적 성공의 진정한 규모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존 킴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의 연봉 100만 달러는 그녀와 회사의 인사 부서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그녀는 관계에 균형을 유지하며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킹 사이즈 침대에 혼자 누워 있으니 그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존 킴이 집에 들어왔다. 민지 파크는 움직이지 않고 잠든 척하며 그의 발걸음이 침실로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그가 침대에 누울 때 매트리스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침대 위 그들 사이에 공간은 마치 심연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지 파크는 결심을 하고 일어났다. 그녀는 존 킴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열고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침대에서 그의 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녀는 빈 공간만을 발견했다. 존 킴은 이미 나가버린 후였다. 좌절했지만 패배하지 않은 민지 파크는 또 다른 하루의 업무를 준비했다. 옷을 입으면서 그녀는 저녁에 존 킴을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연결되어야 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무실에서 민지 파크는 하루에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계속 조은호 킴과 그들이 나눠야 할 대화로 돌아갔다. 그녀는 덜 긴급한 회의 몇 개를 취소하고 몇 가지 업무를 위임하며 조은호 킴과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퇴근하기로 결심했다. 오후 5시, 평소와는 달리 민지 파크는 사무실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고급 마트에 들러 조은호 킴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인 버섯 리소토를 위한 재료를 신중하게 골랐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결혼 초기에 자주 마시던 레드 와인 한 병도 샀다. 집에 도착한 민지 파크는 직장에서와 같은 열정으로 부엌에 몰두했다. 리소토의 맛있는 향기가 곧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테이블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몇 개의 촛불을 켜고 부드러운 배경음악을 틀었다. 밤 8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민지 파크는 테이블에 앉아 초조하게 문의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조은호 킴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응답이 없었다. 자정이 되자 민지 파크는 마침내 조은호 킴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치우고 촛불을 끄고 부엌을 청소했다. 부엌을 치우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엇이 더 아픈지 알 수 없었다. 조은호 킴의 부재, 아니면 그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그날 밤 다시 혼자 누워있던 민지 파크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조은호 킴이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내일 그녀는 생각했다. 내일 부부 상담사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야겠어.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이 새로운 계획을 마음에 품고 민지는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그녀는 다음 날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울의 아침은 흐린 날씨로 시작되었고 마치 하늘이 민지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듯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도시에서 평판이 좋은 부부 상담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중 갑자기 불편함이 그녀를 덮쳤다. 복부에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으로 그녀는 몸을 구부렸고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 통증은 그녀가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것이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불편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잡고 비서인 소호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예약을 모두 취소해야겠어. 그녀는 헐떡이며 말했다. 몸이 안 좋아. 평소 차분한 상사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소호진은 구급차를 부르자고 주장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려하던 민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결국 그녀는 동의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다시 한번 조은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모두 음성 메일로 연결되었다. 조은호 그녀는 마지막 음성 메시지에서 말했다. 통증과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병원에 가고 있어. 제발 병원에서 만나자. 구급차 안에서의 시간은 사이렌 소리와 빛으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응급실에서 민지는 빠르게 진료를 받았고 여러 검사를 받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조은호의 부재와 민지의 점점 커지는 불안감이 시간을 더욱 길게 느끼게 했다. 마침내 한 의사가 그녀의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심각한 표정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을 것 같았다. 팍씨,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검사 결과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진 말은 민지의 배를 가격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암, 초기 단계지만 공격적인 종류였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민지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항상 강하고 항상 통제하던 그녀는 이제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다. 의사가 다음 단계와 가능한 치료법, 회복,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정과 정보의 혼란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은호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녀는 지금 그가 더 필요했다. 마치 그녀의 생각에 응답이라도 하듯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조은호의 메시지였다.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15분 후에 도착할 거야. 안도의 한숨이 미니 마리나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모든 일이 있었지만 주노 로베르토가 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번이 그들의 결혼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재결합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미니가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그녀는 준호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하며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하고 그의 지지와 위로를 기다렸다. 마침내 병실 문이 열렸다. 준호가 들어왔고 병원 분위기 속에서 불편하고 어색해 보였다. 그의 눈은 미니의 눈을 피해 주변의 의료 장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 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어가기 전에 준호가 말을 가로막았다. 미니,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는 이상하게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우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준호를 바라보며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혼? 그녀는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지금? 준호, 나 방금 암 진단을 받았어. 잠시 동안 준호의 얼굴에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쳤다. 하지만 곧 무관심의 가면으로 대체되었다. 그거 정말 유감이야, 미니, 진심으로. 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안 되고 있었어. 너도 느꼈을 거야. 미니는 마치 기괴한 악몽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그가 지금 이럴 수가 있지? 준호, 제발. 그녀는 애원했다. 우리 이거 이야기해보자.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지금 네가 필요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기는 좌절스러운 제스처를 취했다. 미니, 나 다른 사람을 만났어. 우리 몇 달째 만나고 있었어.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항상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어.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니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배신, 그동안 취소된 저녁 식사들, 그가 집에 늦게 따들어왔던 밤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됐다. 그녀는 누구야? 민지가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중요해. 준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나한텐 중요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유나야, 마케팅 부서의 고유나. 민지가 2년 전 직접 채용한 젊은 인턴. 상황의 아이러니가 민지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얼마나 됐어? 6개월. 준호가 인정했다. 민지, 정말 미안해.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어. 민지는 눈을 감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다. 암이야, 배신, 이혼, 너무 많은 일이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가득했다. 나가,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민지, 나가, 준호, 지금. 더 이상의 말 없이 준호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고 민지는 고통과 분노와 함께 혼자 남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지가 참고 있던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진단을 위해, 결혼 생활의 끝을 위해, 모든 거짓말과 배신을 위해 울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울음이 멈추자 민지는 이상하게도 차분함을 느꼈다. 명확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두 개의 전투가 있었다. 암과의 싸움, 그리고 삶을 재건하기 위한 싸움. 그리고 그녀는 둘 다 이기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병원 방에서 혼자 있던 민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다. 그녀는 싸울 것이다. 질병과 싸우고 감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싸우며 이 경험을 통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일어서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 파크는 어떤 도전 앞에서도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결심을 마음속에 품고 민지는 간호사를 부르기 위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치료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민지의 진단과 조은호 킴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의 날들은 감정과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병원은 그녀에게 두 번째 집이 되었고 검사와 상담, 치료 시작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지는 직업 생활에서 보여준 같은 결의로 암과의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의사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치료의 각 단계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그녀의 상황의 현실이 그녀를 짓누르곤 했습니다. 조노의 배신으로 남은 공허함은 물리적인 상태만큼이나 아픈 상처였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민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조수인 소진 리가 병원의 문서 더미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지,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사무실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진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몸을 일으키며 주의를 돌릴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진. 무슨 일인가요? 문서를 검토하면서 민지는 예전의 에너지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병원 침대에 갇혀 있더라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리고 명확한 지시를 내렸으며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 떠올렸습니다. 민지, 정말 대단하세요. 소우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면서도 일까지 생각할 수 있나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지친 듯했습니다. 일은 항상 나의 피난처였어요, 소우진.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소우진이 떠난 후 민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항상 그녀의 우선순위였고 그녀의 힘과 정체성의 원천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결혼 실패의 이유이기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방해받았습니다. 그녀의 종양학자 덕터 승민 킴이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민지? 그가 클립보드를 보며 물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치료를 잘 견디고 있어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더 나은 날들이 있었죠. 덕터 승민 킴은 이해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은 많은 것을 겪고 계시죠. 심리 상담사와 상담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병원에는 훌륭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민지 파크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마도 좋은 생각일 거예요. 그녀는 마침내 고백했다. 좋아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최근 검사 결과 치료가 잘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민지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주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다음 날 민지는 병원의 심리상담사인 덕터 지언 파크와 첫 상담을 가졌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민지는 자신의 감정, 두려움, 좌절감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놀랐다. 민지 씨,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덕터 지언 파크는 부드럽게 말했다. 압도당하고 배신당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끔은 혼자인 것 같아요. 민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고백했다. 조노 킴은 그는 내 파트너, 내 버팀목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 자신의 힘을 다시 발견할 기회예요. 심리 상담사가 말을 이었다. 민지 씨, 당신은 놀라운 경력을 쌓았고 이 병을 용기 있게 맞서고 있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덕터 지언 파크의 말은 그 후 며칠 동안 민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치료를 계속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 선택, 가치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잡지를 무심코 넘기던 민지는 마음 챙김과 자기 돌봄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흥미를 느낀 그녀는 읽기 시작했다. 그 글은 마치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았고 그녀가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을 제공했다. 영감을 받은 민지는 일상의 마음 챙김 실천을 도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작은 가이드 명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활발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민지는 자신 안에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치료는 지치게 했고 부작용도 도전적이었지만 그녀는 더 중심을 잡고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민지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조노 킴이 그녀를 배신한 여자 유나 킴이었습니다. 민지, 저 사과하러 왔어요. 유나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지는 잠시 유나를 바라보며 예상했던 분노 대신 이상한 동정심을 느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유나,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예요. 민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일 테니까요. 하지만 원한을 품는 것은 저에게만 해로울 뿐이에요. 용서할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민지는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유나나 존 오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그 답변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유나가 떠난 후 민지는 이상하게도 가벼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용서함으로써 그녀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간을 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런던에 사는 가장 친한 친구 혜진, 조이와 진 전화 통화를 나눴습니다. 민지 믿기지 않을 거야. 혜진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긴 휴가를 얻었어.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한동안 너랑 같이 있을게. 그 소식은 민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혜진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동안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곁에 있어준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혜진 정말 기뻐. 민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널 보기 정말 기다려. 그 후 며칠 동안 민지는 혜진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녀의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진행 상황에 대해 낙관적이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지는 각 화학요법 세션을 결의에 차 맞이하며 약물의 한 방울 한 방울을 자신의 개인적인 전투 속의 병사로 상상했습니다. 어느 오후 또 다른 치료 세션을 기다리던 중 민지는 대기실에 혼자 앉아 두려워하고 길을 잃은 듯한 노부인을 발견했습니다. 충동에 이끌려 민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노부인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민지는 노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시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원하시면 이름이 불릴 때까지 여기 함께 있어 드릴게요. 노부인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얘야.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이야기,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노부인이 치료를 받으러 불려갈 때 그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을 조금 덜 무섭게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노부인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 처음으로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민지는 하루 동안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고통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연민 넘치고 더 현재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된 민지를 이러한 위로의 생각과 함께 그녀는 잠이 들었고 새로운 하루가 가져다 줄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내일은 그녀의 치유 여정에서 또 다른 한 걸음이 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혜진의 등장은 민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의 그녀 친구는 병원 생활 속에서 신선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예뻐 보여. 혜진이 방에 들어오며 조심스럽지만 오랜 우정의 애정을 담아 민지를 안았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치료로 인해 더 얇아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아, 혜진 항상 과장하네. 하지만 만나서 반가워. 여행은 어땠어? 두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혜진 초이는 런던에서의 삶, 프로젝트, 그리고 막 시작된 새로운 로맨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 파크는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존 오킴이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혜진이 분노하며 말했다. 정말 나쁜 사람이야.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나도 화가 났어. 하지만 있잖아, 혜진. 이 일이 나에게 깨달음을 준 것 같아. 나는 너무 직업과 경제적 성공에만 집중하다가 다른 삶의 부분들을 소홀히 했어. 심지어 내 결혼 생활까지. 혜진은 친구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지, 너는 항상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 너는 정말 대단해. 이런 태도, 이런 성찰 능력 정말 감동받았어. 혜진의 말은 민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이 자신의 성장을 인정해주는 것이 좋았다. 그 후 며칠 동안 H혜진은 병원에서 민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가 화학 요법을 받는 동안 함께했고 책과 잡지를 가져와 민지가 지루하지 않게 했으며 민지가 이야기할 힘이 없을 때는 조용히 옆에 있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특히 힘든 치료를 받고 난 후 민지가 쉬고 있을 때 채진은 마음속에 맴돌던 주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민지, 질문 하나 해도 될까? 혜진이 망설이며 말했다. 민지는 눈을 뜨고 친구의 진지한 어조를 알아챘다. 물론이야, 혜진, 무슨 일이야? 왜 존 킴에게 내 진짜 연봉을 말하지 않았어? 연간 100만 달러라니 정말 대단한 거야, 민지. 왜 숨겼어? 그 질문은 민지를 놀라게 했다. 그녀도 최근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나는 두려웠던 것 같아. 민지는 잠시 생각한 후 고백했다.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변할까봐 두려웠어. 조은호는 항상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컸잖아.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혜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이런 생략이 둘 사이의 거리를 더 벌리는 데 일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혜진의 말은 번개처럼 민지에게 명확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런 각도에서 사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 말이 맞아, 혜진아. 민지는 죄책감과 이해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말했다. 나는 그의 감정을 보호하는 데만 신경 쓰다가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아버렸어. 건강한 관계는 정직함에 기반해야 하는 거잖아?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의 손을 잡았다. 정확해. 그리고 있잖아, 이건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될지도 몰라. 앞으로 내 인생에 들어올 누구든지 기억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민지야. 네 성공, 내 지성, 내 강인함. 이 모든 것이 너를 이루는 부분이야.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려고 자신을 작게 보이지 마. 혜진의 말은 며칠 동안 민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과거의 선택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과 관계를 형성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다. 한편 민지의 치료는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화학 요법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낙관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경고했다. 어느 날 정기 진료 중에 승민 박사가 민지를 놀라게 할 제안을 했다. 민지 씨, 당신과 같은 사례에서 유망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실험적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우리는 당신을 시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싶습니다. 민지는 의사가 치료의 세부 사항, 가능한 이점 및 관련 위험을 설명하는 동안 집중해서 들었다. 중요한 결정입니다. 승민 박사가 결론지었다. 지금 당장 답변을 줄 필요는 없어요. 가족들과 상의하고 잘 생각한 후 준비가 되면 알려주세요. 그날 밤 민지는 혜진과 그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어떻게 생각해, 혜진아? 내가 시도해봐야 할까? 혜진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민지야, 넌 항상 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며 놀라운 경력을 쌓았지. 어쩌면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치료에도 적용할 때일지도 몰라. 민지는 친구의 조언에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이 맞아. 받아들일 거야. 결국 잃을 게 뭐가 있겠어.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닥터 승민 킴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치료는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면서 민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조수인 소진 리였습니다. 민지, 죄송하지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무실 상황이 생겼어요. 소진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진? 피닉스 이니셔티브 문제예요. 주요 투자자 중 한 명과 문제가 생겼어요. 몇 가지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피닉스 이니셔티브는 민지의 회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가장 큰 프로젝트로 사우스 코리아의 기술 산업을 혁신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 투자자의 지원을 잃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민지는 혈관 속으로 아드레날린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본능이 더 강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알겠어, 소우진. 내일 주요 팀원들과 투자자와 화상회의를 준비해. 내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민지는 H해진, 초이 걱정스러운 눈길을 알아챘습니다. 민지, 정말 괜찮아? 지금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민지는 익숙한 결의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 일은 항상 내 열정이었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무시할 수는 없어. 게다가 다시 유용하게 느끼는 게 나에게 좋을 거야. 다음 날, 민지는 병원 침대에서 직접 화상회의를 주도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업무 복장을 입고 그녀는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의 중에 민지는 그녀를 경력의 정상에 올려놓은 모든 능력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투자자의 우려를 경청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으며 2시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투자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금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민지는 침대에 기대어 지쳤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H해진은 입을 벌린 채 말했습니다. 민지, 이건 정말 대단해. 병원 침대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구한 거야. 민지는 웃으며 몇 주 만에 가장 생기 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직 내 안에 불꽃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날 밤 하루 동안의 일을 되돌아보며 민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암과의 싸움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위해 싸우는 환자이면서도 여전히 강하고 유능한 리더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민지 파크는 새로워진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새로운 실험적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원격으로 회사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면을 다시 발견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잠들어 가면서 민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를 느꼈다. 내일은 또 다른 투쟁의 날이겠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혜진 초이가 곁에 있고 팀이 그녀를 믿어주며 자신의 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민지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랜만에 미래는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지에게는 강도 높은 일상이 찾아왔다. 새로운 실험적 치료는 더 빈번하고 때로는 더 지치게 하는 세션을 요구했다. 동시에 그녀는 원격으로 피닉스 이니시아티브를 감독하며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병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어느 날 아침 민지가 또 다른 치료 세션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녀가 진단을 받기 직전에 고용한 젊은 인턴 민석 캉이었다. 미시스 민지, 그는 긴장한 듯 보이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찾아와서 죄송하지만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지는 그를 안으로 초대하며 궁금해했다. 무슨 일이야, 민석? 사무실에 무슨 문제라도?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아마 모르시겠지만 피닉스 이니시애티브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 젊은이는 민지에게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소외된 지역, 사회의 학생들에게 최신 기술과 전문 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이야기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인턴십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공학을 곧 졸업할 예정이에요. 미시스 민지, 당신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계세요. 민석의 말은 민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투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작업이 미치는 더 넓은 영향을 잊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 민석. 그녀는 감동하며 말했다. 가끔은 숫자와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리곤 하지. 민석이 떠난 후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회사뿐만 아니라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화학 요법 세션 중에 민지는 H해진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비야, 이제 피닉스 이니시아티브를 확장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녀는 열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이걸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로만 두고 싶지 않아. 사회적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어. 혜진은 친구의 눈에 익숙한 불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말이. 하지만 지금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싶은 거야. 이미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때문이야, 배야. 암과 싸우면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내 위치와 자원을 이용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왜 지금 하지 않겠어? 그 후 몇 주 동안 민지는 피닉스 이니셔티브를 확장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팀과 가상회의를 소집하고 기업 사회적 책임 전문가들과 상담하며 심지어 NGO와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특히 그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민지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는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도전과 극복해야 할 장애물 하나하나가 그녀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닥터 지연 팍과의 치료 세션 중 민지는 자신의 새로운 계획과 그로 인한 흥분을 공유했다. 민지, 당신이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닥터 지연 팍이 말했다. 하지만 말해봐요. 치료와 이 새로운 프로젝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나요? 그 질문에 민지는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 속에서 자기 관리에 소홀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일에 너무 몰두한 것 같아요. 그녀는 인정했다. 어쩌면 진단 결과를 피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닥터 지연 팍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느끼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민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당신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활동을 더 잘 균형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대화는 민지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일에 대한 열정과 자기 관리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지는 몇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일정한 시간을 할당하고 휴식과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도 확보했다. 혜진 초이는 그녀가 의사가 승인한 명상과 가벼운 운동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새로운 실험적 치료는 유망한 결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추적 검진에서 닥터 승민 킴은 기쁜 소식을 전했다. 민지, 최근 검사 결과 종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에요. 그 소식은 민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치료 프로젝트 작업, 자기 관리 등 모든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오후 병원 방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던 중 민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조노 킴이었다. 민지, 그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기뻐요.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전화가 놀라웠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녀는 마침내 중립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들어봐. 준호가 말을 이었다. 아마 내가 당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사람일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뭔가 말해야 했어. 나는 끔찍한 실수를 했어. 당신에게 한 일 정당화할 수 없어. 민지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그의 말을 경청했다. 한편으로는 전화를 끊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깨달았어. 준호가 계속했다. 나는 순전히 허영심과 불안감으로 소중한 것을 버렸어. 당신은 항상 놀라웠어, 민지. 당신의 강함, 지능, 성공. 나는 그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축하했어야 했어. 위협을 느끼지 말고. 준호 씨. 민지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당신의 말에 감사해요. 하지만 이 전화로 무엇을 바라시는 거죠? 전화 나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솔직히 모르겠어. 어쩌면 용서? 두 번째 기회.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예상치 못한 명확함을 느꼈다. 준호 씨, 당신을 용서할게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분노와 상처를 품는 건 나에게만 해로울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기회?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둘 다 변했고 다른 길을 걸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예요. 전화 나토 다시 침묵이 이어졌고 체념한 한숨이 들렸다. 알겠어요. 당신은 항상 옳았죠. 난 그냥 당신에게 모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래요, 민지. 진심으로.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이상하게도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그 대화는 그녀 인생의 중요한 한 장을 닫았다. 그녀는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병원 방에서 혜진과 저녁을 먹으며 민지는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와, 혜진이 감탄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느껴? 민희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있지, 혜진? 나는 평화롭게 느껴져.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암과 싸우고 있지만 동시에 내 열정과 목적을 다시 찾고 있어. 미래가 기대돼. 혜진은 주스 잔을 들며 건배를 제안했다. 그럼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매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놀라운 미니 박에게. 민희는 웃으며 자신의 잔을 들었다. 미래를 위하여. 그녀는 반복하며 진정으로 희망을 느꼈다.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동안 민희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암 진단, 준호의 배신, 직장에서의 도전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쓰러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신 각각의 장애물은 그녀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 병원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민희는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싸우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다시 찾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길고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민희는 진정으로 내일이 가져다 줄 것에 대해 기대감을 느꼈다. 새벽이 밝아오며 민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다. 몇 달간의 집중 치료 끝에 그녀는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집에서 치료를 계속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추적 관찰을 받아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기억하세요, 민희. 승민 박사는 경고했다.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당신의 진전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민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와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모든 권고사항을 철저히 따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병원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는 동안 민희는 지난 몇 달 동안 그 방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다. 눈물, 고통, 하지만 혜진과의 웃음, 매일의 작은 승리들, 그리고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그곳에서 탄생했다.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던 혜진은 민희의 멍한 표정을 알아챘다. 무세운 생각해, 민희. 민희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내가 여기에 한 사람으로 들어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가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달콤 쌉싸름한 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집의 편안함으로 돌아가 기뻤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은 준호와의 삶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그 기억들은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만큼 강렬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 민희는 익숙한 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희는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혜진의 도움으로 그녀는 아파트를 다시 꾸미고 오래된 가구를 기부하고 새로운 가구를 구입했으며 벽의 색깔을 바꿨다. 각 변화는 해방의 행위와도 같았고 진정으로 자신의 공간을 되찾는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피닉스 이니셔티브의 작업은 전속력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민지는 직업적 책임과 치료 및 자기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상을 정착시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팀과의 화상회의 중 민지는 프로젝트에 대한 확장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데 그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열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멘토링, 심리적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의 젊은이들이 이끄는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션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상상해보세요. 팀은 이 아이디어에 열광했습니다. 곧 모두가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도중 민지는 참가자 중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유나, 준호의 전 애인이었던 그녀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나는 민지와 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민지, 저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나는 눈에 띄게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 이후로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부드럽게 그녀를 말렸습니다. 유나, 당신과 준호, 그리고 제 사이에 일어난 일은 과거의 일이에요. 당신의 작업은 항상 훌륭했고 개인적인 이유로 당신을 멀리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손실일 뿐이에요. 유나는 그 답변에 놀란 듯했습니다. 민지,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저 정말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해요. 알아요.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미래에 집중하자고요. 알겠죠?
우리에겐 할 일이 많아요. 이 대화는 민지에게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상처와 원한을 극복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초점은 완전히 미래와 그녀가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집에서 치료를 계속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느 날 집 근처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던 중 그녀의 새로운 자기 관리 루틴에 일부 민지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조수 수진 소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최대한 빨리 이사회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차에 말했습니다.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틀 후 열린 회의에서 민지는 대담한 제안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단호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연간 이익의 10%를 피닉스 이니셔티브를 확장하고 기술 교육 및 사회적 기업과 정신에 초점을 맞춘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시 동안 어리둥절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이사회 멤버들은 재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다른 이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칭찬했습니다. 민지는 모든 의견을 인내심 있게 듣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우려를 이해하지만 잘 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혁신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생태계 전체에 대한 투자입니다. 몇 시간 동안의 열띤 토론 끝에 민지 파크의 제안은 근소한 차이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에서 지쳐 나왔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이태진 초이와 집에서 축하를 하며 민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있지, 혜진. 그녀는 탄산수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치료 중이라 아직 술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암, 이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야 시작하는 기분이야. 혜진은 친구를 자랑스러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항상 대단했어, 민지.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이렇게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컬폰이 정말 감동적이야. 민지는 웃으며 가볍고 희망적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든다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아 두 친구는 함께 웃으며 미래를 위해 건배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민지는 새로운 결의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피닉스 이니시아티브는 이제 재단으로 확장되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젊은이들이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거의 1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민지는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덕터 승민 킴의 진료실에 앉아 민지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그녀는 감정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민지, 당신은 살아가면 됩니다. 정기 검진을 계속하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되 무엇보다 매일을 즐기세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정말 많이 싸웠어요. 병원을 나서며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얼굴에 닿는 햇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피닉스 이니시애티브 타임과 함께 만든 왓츠앱 그룹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재단 내에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더 많은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 봐요. 열띤 응답이 금방 이어졌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함과 목적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래는 이전에는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녀 앞에 가능성으로 가득 차 열려 있었다. 마리나는 아직도 앞으로 도전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용기와 결의를 가지고 그 도전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끔찍한 질병에 시달리는 상처받은 여성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재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결의가 더욱 굳건한 존재로 떠올랐다. 마리나는 가볍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미래에 정확히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어떤 도전이든 그녀는 맞서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태양이 그녀 위로 빛나며 새로운 삶의 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마리나 알베스는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특별한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 위로 태양이 떠올라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일 때 마리나는 눈을 떴다. 그녀가 완치 소식을 듣고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이었다. 그 이후 매일은 그녀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강렬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어나서 마리나는 새로 리모델링한 아파트의 발코니로 향했다.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은 여전히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아침의 상쾌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녀의 전화가 진동하며 현재로 돌아오게 했다. 충실한 조수인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마리나. 오늘 오후에 첫 번째 피닉스 센터에 대규모 개장식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 드리려고요. 모든 게 준비되었지만 행사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시길 바랐어요. 마리나는 미소를 지었다. 피닉스 센터는 재단의 최신 프로젝트로 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이는 그녀가 치료를 받던 시절에 태어난 아이디어의 구체화였다. 고마워. 수진,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1시간 후에 도착할게. 하루를 준비하며 마리나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되돌아보았다. 이혼과 암으로 인한 고통은 한때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단지 먼 기억일 뿐이었다.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흉터가 되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이제 유명한 재단으로 성장하며 초기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 및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운동이 되었다. 피닉스 센터에 도착한 마리나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팀원들에게 맞이받았다. 한때 오래된 공장이었던 이 건물은 이제 현대적이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해 희망과 치유의 안식처가 되었다. 마리나, 오셨군요. 한때 그녀의 인턴이었고 이제는 프로젝트 매니저 중 한 명인 민석이 환호했다.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호기심이 생긴 마리나는 민석을 따라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벽은 피닉스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사진과 감사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마리나는 감동하여 사진과 감사의 말들을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훑으며 말했다. 팀원들의 아이디어였어요. 민석이 설명했다. 당신의 작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민지 박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모든 얼굴, 모든 메시지는 그녀가 자신의 고통과 치유의 여정을 통해 찾은 목적을 상기시켜 주었다. 오후가 빠르게 찾아왔고 그와 함께 피닉스 센터의 개관식이 열렸다. 센터의 마당은 초대된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당국자들, 프로젝트 파트너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센터의 작업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 민지가 연설을 할 시간이 되자 그녀는 뜨거운 박수 속에 무대에 올랐다. 군중을 바라보며 그녀는 익숙한 얼굴과 낯선 얼굴을 보았고 모두가 공통의 목적로 하나로 모여 있었다. 2년 전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감정적인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2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결혼이 끝났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은 경건한 침묵에 잠겼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민지는 솔직하고 취약한 방식으로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며 계속했다. 그녀는 치료의 어두운 날들, 피닉스 프로젝트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욕망에서 탄생한 것, 그리고 모든 도전이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되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센터는 그녀는 뒤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치료와 지원을 위한 장소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목적으로 투쟁을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지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군중 뒤쪽에서 움직임을 감지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준호 김과 유나 김과 함께 조용히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고 민지는 상반된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흔들리게 하기보다는 그녀는 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힘을 찾았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계속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전투를 겪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서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군중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민지는 가볍고 성취감을 느끼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포옹을 나누며 프로젝트에 감동받은 개인들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행사가 끝나고 대부분의 손님이 떠난 후 민지는 준호 김과 유나 김과 마주하게 되었다. 안녕 민지. 준호는 불편해 보이며 말했다. 우리는 축하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하고 계신 일은 정말 대단합니다. 민지는 그 커플을 바라보며 감정의 혼합을 느꼈다. 아픔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평화로운 느낌도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고 유나 김이 말을 이었다. 민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네가 듣고 싶어하는 마지막 사람일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넌 정말 영감을 주는 사람이야. 네가 여기서 이뤄낸 것들, 네 경험을 이렇게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낸 방식 정말 감탄스러워.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유나. 있잖아. 가끔은 무언가가 부서져야 더 나은 방식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법이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준호 킴과 유나 킴이 떠난 후 혜진 최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 봤어.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있지 혜진아, 난 괜찮은 것보다 더 좋아. 내가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걸 깨달았어. 오늘 그 둘을 보니 아프지 않더라. 사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변했는지를 깨닫게 해줬어. 혜진은 친구를 자랑스럽게 안아주었다. 넌 정말 대단해 민지. 네가 이뤄낸 것들을 봐. 두 친구는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서 있었다. 민지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심지어 그녀를 이 자리로 이끈 어려운 순간들까지도 감사함으로 느꼈다. 그럼 이제 어쩔 거야? 혜진이 물었다. 대단한 민지박의 다음 목표는 뭐야?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빛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말했다. 이제는 하늘이 한계야 혜진아. 우리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만질 삶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있지?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기대가 돼. 그들이 피닉스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첫 페이지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목적과 희망,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장.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쓰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준비되어 있었다. 피닉스 센터 개관 이후 몇 달은 민지에게 정신없는 시간이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국내외의 관심을 끌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왔다. 어느 수요일 아침 민지는 사무실에서 몇몇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자 수진이가 들뜬 모습으로 들어왔다. 민지, 믿기지 않을 거야. 우리가 방금 유엔에서 초대장을 받았어. 그들이 다음 달 도쿄에서 열리는 사회혁신 컨퍼런스에서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해 간견해 달라고 했어. 민지는 입을 딱 벌렸다. 유엔, 수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소식을 들은 민지는 자부심과 동시에 불안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건 엄청난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컨퍼런스가 열리기 몇 주 전 민지는 쉬지 않고 연설문을 준비했다. 그녀는 단순히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변혁과 희망의 본질을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도쿄로 떠나기 전날 민지는 피닉스 센터에 깜짝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치료 중인 환자들이 그림 수업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중 한 환자, 약 60세 정도 된 순자 씨가 민지를 알아보고 그녀를 불렀다. 이리 와요 얘라 순자 씨가 말하며 붓을 건넸다.
우리랑 같이 해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환자들 사이에 앉아 화려한 색채로 가득 찬 캔버스를 그리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고통과 희망, 그리고 작은 일상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순자 씨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있지 얘야. 여기 오기 전에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곳, 너희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돌려줬어. 우리에게 아직 살아갈 것들이 많고 줄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 눈물을 흘리며 민지는 순자 씨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유엔 연설문을 완전히 다시 썼다. 이제 그녀는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았다. 컨퍼런스 당일이 되자 민지는 유엔 강당 뒷무대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녀와 함께 여행을 온 혜진은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넌 잘할 거야, 민지. 혜진이 속삭였다. 그냥 너 자신이면 돼.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자 민지는 박수 소리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 다양한 국가의 대표들로 가득 찬 관객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시작했다. 저는 오늘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려고 여기 왔지만 사실은 재탄생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민지는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암, 이혼, 절망의 순간들. 그녀는 어떻게 그 프로젝트가 자신의 고통에서 시작되었고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무언가로 변모했는지 이야기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이나 기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사람들에게 재건할 도구를 제공하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어 순자리 씨의 이야기,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이 이제 자신만의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 피닉스 센터에서 지원과 희망을 찾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불사조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민지 파크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마쳤습니다. 어려움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힘입니다. 피닉스 이니시어티브가 하는 일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미 그들 안에 있는 이 힘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민지 파크 연설을 마치자 강당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청중이 눈에 띄게 감동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민지 파크는 다양한 국가의 대표자들에게 접근받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나라에서 피닉스 이니시에이티브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꿈꿀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였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로 돌아온 민지 파크는 팀과 함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가져왔습니다. 확장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민지 파크는 회의 중에 경고했습니다. 각 지역 사회는 고유한 필요와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협력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민지 파크는 여러 국가를 여행하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피닉스 이니시어티브의 모델을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맞게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치게 하는 작업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중 한 번의 여행에서 타일란드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 민지 파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제공한 태블릿으로 놀고 있는 현지 아이들을 보며 그들의 얼굴에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의 진정한 영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민지 파크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기술에 접근할 수 없었던 아이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코딩을 배우는 여성들의 얼굴에서 결의를 보았습니다. 지식과 기회를 통해 변화하는 지역,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피닉스 이니시에이티브는 더 이상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변화의 운동입니다. 사우스 코리아로 돌아온 민지 파크는 이제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이사회를 소집하고 지금까지 가장 대담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를 변화시키자고 제안합니다. 피닉스. 이니시아티브를 단순한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기술과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회사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잠시 동안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이어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이사회 멤버들은 재정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다른 이들은 그 비전에 열광했습니다. 몇 시간의 논의 끝에 민지파크의 제안은 근소한 차이로 승인되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와 피닉스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혜진 초이와 함께 축하하며 민지파크는 몇 년 만에 진정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있지 혜진, 그녀는 창밖으로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이제야 시작인 것 같아. 혜진 초에는 잔을 들며 건배를 제안했다. 진정한 불사조 민지박에게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며 세상에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그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던 모든 것들, 기쁨과 슬픔, 승리와 패배에 대해 미래는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기대되었다. 도시의 불빛이 밖에서 빛나고 있는 동안 민지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사실 이제야 새로운 흥미진진한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전 세계적인 성장, 대규모 영향력,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장. 그리고 그녀는 이 새로운 모험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다. 민지의 회사가 변신한 후의 한 해는 감정과 도전의 롤러코스터였다. 피닉스 프로젝트를 사업의 중심에 두기로 한 결정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도 함께 가져왔다. 어느 월요일 아침 민지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의 수진이를 만났다. 민지, 문제가 생겼어요. 수진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언론이 우리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어요. 일부 비평가들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확장이 단순히 마케팅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지는 헤드라인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게 개인적이고 변혁적인 경험에서 탄생한 그녀의 작업이 이렇게 의심받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빨리 움직여야 해. 민지는 이미 해결책을 고민하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요. 우리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완전히 투명해져야 할 때예요. 기자회견은 격렬했다. 민지는 어려운 질문들에 솔직함과 열정으로 답하며 프로젝트의 성공뿐만 아니라 도전과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도 공유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녀는 기자들에게 인정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진실합니다. 기술과 교육을 사회적 변혁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요.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녀의 진솔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후 며칠 동안 미디어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닉스 프로젝트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민지와 그녀의 팀은 다양한 국가에서 문화적 적응, 물류, 규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다. 새로운 센터의 실행을 감독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장을 간 민지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다. 현지 정부는 프로젝트의 커리큘럼에 대한 더 큰 통제를 요구했고 이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인 권한 부여와 자유로운 사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다. 부산의 호텔 방에 앉아 민지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했다.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프로젝트의 확장이 쉬워질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 그날 밤 그녀는 혜진 최와 영상통화를 했다. 혜진, 나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 민지는 털어놓았다. 우리가 양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우리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게 될 거야. 혜진은 대답하기 전에 집중해서 들었다. 민지야, 네가 항상 말하는 것 기억나? 피닉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야. 만약 그걸 희생한다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혜진의 말이 민지에게 깊이 와닿았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지역 당국과의 긴장된 회의에서 민지는 굳건히 버텼다. 우리는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프로젝트의 본질을 희생할 수는 없어요. 지금이 여기서 확장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해 계속 대화를 나누는 데 열려 있습니다. 이 결정은 어려웠고 그 결과 베트남에서의 확장 계획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민지의 태도는 전 세계 인권 및 교육 옹호자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기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압박이었다. 긴장된 이사회 회의에서 그녀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옹호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민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분기별 숫자 너머를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구축하고 있는 것은 이윤과 목적을 균형 있게 잡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우리를 차별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중시하는 기업으로서 우리를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의 열띤 토론 끝에 민지는 이사회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몇 달은 집중적인 작업의 시간이었다. 민지와 그녀의 팀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모델을 더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하게 다듬는 데 전념했으며 원래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다.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던 민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프로젝트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는 전 인턴 민석이었다. 민지 씨, 이렇게 늦게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가 말하며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서울의 취약계층 지역에 사는 15세 소녀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 소녀는 피닉스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도시를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앱을 개발했다. 민지 씨, 편지에 적혀 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 전에는 제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코딩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느꼈다. 이것이 그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민석 씨, 그녀가 감정에 겨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이유예요. 모든 도전을 견뎌내는 이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민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지난 몇 년은 감정과 도전의 롤러코스터였지만 극복한 모든 장애물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사명에 대한 그녀의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다. 잠들지 않는 도시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민지는 새로운 목적감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만지는 모든 삶,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모든 마음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확신했다. 미소를 지으며 미니는 노트북을 들고 다음 큰 단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미래는 밝았고 그녀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기다리기 조금도 어렵지 않았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고 미니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5년이 지나 있었다. 그녀의 회사가 변모하고 피닉스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로 확장된 지 5년이었다. 그녀 자신의 극복 여정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는 이제 수십 개 국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제적인 운동이 되었다. 어느 봄날 아침, 미니는 사무실에서 프로젝트의 최신 영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미니, 믿기지 않을 거예요. 방금 확인했는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셨어요. 소식은 미니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고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노벨 평화상? 하지만 어떻게? 그녀가 겨우 말을 내뱉었다. 수지는 노벨위원회가 피닉스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의 갈등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혁신, 평화 증진에 기여한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니는 축하 메시지와 인터뷰 요청으로 넘쳐났다. 미디어가 그녀의 업적을 축하하는 동안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그녀는 이 인정에 깊이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닉스 이니셔티브를 현실로 만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정한 공로자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아파트에서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그녀의 전 남편 준호였다. 안녕 미니.
그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냥 후보 지명 축하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대화는 짧고 약간 어색했지만 민희는 더 이상 원한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이상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결국 그녀의 인생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었다면 피닉스 이니셔티브는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고마워 준호.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너도 잘 지내길 바래. 전화를 끊은 후 민희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몇 년 전 그녀를 치료했던 의사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민 박사님. 그가 전화를 받자 그녀가 말했다. 병원에 기부를 하고 싶어요. 피닉스 이니셔티브의 모델을 통합한 암 환자를 위한 특별 병동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는 그 제안에 감동받았고 함께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피닉스 이니셔티브의 기술과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노벨상 시상식이 다가오는 몇 주 동안 민희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그녀는 병원을 방문하고 환자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피닉스 이니셔티브를 이 새로운 맥락에 맞게 적응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마침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우아한 파란색 정장을 입은 민희는 무대에 올라 상을 받고 연설을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관중석을 바라보며 민희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혜진, 수진 팀 멤버들 그리고 피닉스 이니셔티브의 초기 수혜자들까지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저는 병원 침대에서 암과 상처받은 마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민희는 피닉스 이니셔티브의 이야기를 개인의 성공담이 아닌 인간의 회복력과 집단적 변화의 힘에 대한 증언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상은 그녀는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은 꿈을 꾸고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고 이웃을 도우려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피닉스 이니셔티브는 한 사람이나 한 조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재탄생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에 관한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며 민희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상의 전액이 갈등 지역과 취약 지역의 기술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에 사용될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정한 평화는 각 개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형성할 도구를 제공할 때만 달성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관중석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이들이 민희의 진심과 비전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상식 이후 며칠 동안 민희는 세계 지도자, 자선가, 기업가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모두 피닉스 이니셔티브와 협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노벨상의 인정은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팀과의 회의에서 민희는 지나온 길과 앞으로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노벨상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이제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깊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민희는 혼자 아파트에서 암 치료 중에 썼던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는 얼마나 변하고 성장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높이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비결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항상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는 뒤를 돌아보며 모든 도전, 모든 고통, 모든 눈물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의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길과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노벨 평화상의 인정은 민희와 피닉스 이니셔티브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시상식 이후 몇 달 동안 프로젝트의 파트너십과 확장에 대한 요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민희는 사무실에서 여러 나라로부터 온 협업 제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희, 뉴스 봤어? 혜진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민희는 이마를 찌푸리며 헤드라인을 읽었습니다. 비평가들, 피닉스 이니셔티브의 장기적 효과에 의문 제기. 기사는 최근 연구를 인용하며 프로젝트가 즉각적인 영향은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혜택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야. 민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속삭였다. 그렇게 많은 성공을 거둔 후 이런 비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떻게 할까요? 혜진이 물었다. 민희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 하자, 혜진아.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민희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그녀는 팀원들, 외부 전문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닉스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회의를 소집했다. 그중 한 회의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사회 출신의 아이샤라는 젊은 여성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관점을 공유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놀라운 도구를 제공했어요. 아이샤가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배운 것을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요. 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아이샤의 말은 민희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피닉스 프로젝트가 기술 교육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진전을 막는 체계적인 장벽을 해결해야 했다. 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민희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피닉스 생태계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 건강, 인프라,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도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허브였다. 이 새로운 모델의 실행은 쉽지 않았다. 민희는 프로젝트의 범위 확장이 그 영향력을 희석시킬까 두려워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의 복잡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녀는 긴장된 이사회 회의에서 주장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해요. 몇 달간의 계획과 협상 끝에 첫 번째 피닉스 생태계가 한국 북동부의 한 지역사회에서 출범했다. 이 시범 프로젝트에는 기술센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건강클리닉,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민희는 현장에서 몇 주를 보내며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의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함께 일했다. 이 기간은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깊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역의 젊은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희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녀는 그 젊은이들의 눈에서 자신의 역경을 극복했던 그 열정과 결의를 보았다. 그날 밤 임시 숙소의 발코니에 앉아 민희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보았다. 첨단 기술 스크린이나 고급 인공지능이 아니라 꿈을 향한 길을 처음으로 본 젊은이들의 빛나는 눈동자 속에서 말이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나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단순히 기술적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원, 기회, 희망의 생태계에서 온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첫 번째, 피닉스 생태계가 유망한 결과를 보이기 시작하자 전 세계적으로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민희는 아프리카의 외딴 지역부터 대도시의 취약한 지역까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이 모델을 구현하고 다양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작업은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깊은 보람을 느끼게 했다. 민희는 마침내 자신이 몇 년 전 암과 싸우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느꼈다. 바로 두 번째 삶의 기회를 통해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모든 활동 속에서 민희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유엔에서 기술과 사회적 혁신이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간견하도록 초청받았다. 연설을 준비하며 민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 상처받은 마음부터 글로벌 운동을 창시하기까지 모든 도전과 승리는
피닉스 이니시애티브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을 형성했습니다. 강연 당일 민지는 책임감의 무게와 함께 깊은 목적 의식을 느끼며 연단에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리더들로 구성된 다양한 청중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제 이야기가 개인적인 극복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이 훨씬 더 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희망, 교육, 그리고 기회의 변혁적인 힘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도구를 제공할 때 우리는 모두를 위한 더 공정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설을 하며 민지는 점점 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재탄생의 여정에서 시작된 피닉스 이니시애티브는 이제 그녀를 넘어선 훨씬 더 큰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동, 변화의 힘이 되어 그녀의 시대를 넘어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며 수많은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피닉스 이니시애티브가 창설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5세가 된 민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되새겼습니다. 암과의 싸움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운동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지는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고민해온 결정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결정은 그녀의 삶과 피닉스 이니시애티브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회의실에 들어오고 이사회 멤버들과 프로젝트의 주요 리더들이 뒤따르자 민지는 향수,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성취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민지는 감정이 담긴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자리에 있는 각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이제 지휘봉을 넘겨줄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피닉스 이니시애티브의 일상적인 리더십에서 은퇴할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놀라움의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이미 이 결정을 알고 있던 최혜진은 친구에게 격려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배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고문과 대사로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이 피닉스 이니시애티브를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갈 때라고 믿습니다. 민지는 그녀의 후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선택한 다양한 젊은 리더들로 구성된 팀을 소개했는데 그중 많은 이들이 프로젝트 초기 수혜자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피닉스 이니시애티브의 진정한 성공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도전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이 같은 길을 걷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 발표 후 민지는 몇 주 동안 전환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리더십 팀의 각 멤버와 개별적으로 만나 통찰과 조언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경청했습니다. CEO로서의 마지막 주, 민지는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된 커뮤니티의 첫 번째 피닉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확장된 단지를 걸어가며 그녀는 익숙한 얼굴과 새로운 얼굴들로부터 인사를 받았고 모두가 나누고 싶은 변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70세가 된 미시스 순자 리는 민지 파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당신이 이룬 것을 보세요. 내 사랑.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은 단순히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세대를 바꿨어요. 마지막 공식 일정 전날 밤, 민지는 잠들지 않는 도시를 바라보며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을 열고 몇 년 전의 기록들을 다시 읽었다. 그녀의 고군분투, 두려움, 꿈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새로운 기록을 쓰기 시작했다.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길을 걸으며 발견한 것은 진정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찾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피닉스 이니시애티브는 더 이상 내 관한 것이 아니다. 사실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각 사람 안에 잠재된 놀라운 잠재력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상적인 리더십에서 물러나면서 나는 무언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기를 완성하는 느낌이 든다.
전설 속의 불사조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하고 기여할 시간이다. 고군분투하며 겉보기에 극복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한 모든 이들에게 나는 말한다. 희망이 있다. 당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새벽이 항상 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려운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 사실 그곳에서 진정한 시작이 이루어진다. 다음 날 그녀의 작별식에서 민지는 모인 군중, 직원들, 프로젝트 수혜자들, 파트너들,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피닉스 이니시애티브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연설에서 말했다. 어떻게 내 고통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포괄적임을 봅니다. 여러분, 각자는 불사조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다시 태어나고 스스로를 재창조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 마지막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지면서 민지는 깊은 평화와 성취감을 느꼈다. 그녀는 비록 인생의 이 장이 끝나가고 있지만 그녀의 여정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다.